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찾을 곳은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안전한 피난처와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평안을 얻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들이 많아야 합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트럼프 새 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면서 새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또 그 마지막 예언 성취와 또 지금 그 마지막 짐승의 표에 그 연관되는 그런 점들이,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조금 미국에 있는 좀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좀 짧은 영상이지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트럼프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IC 레이드라는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아이스 작전이 시작됐는데, 이 아이스라는 것은, ICE는 Immigration Custom Enforcement예요. 그러니까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이 이 아이스 작전이라 그러는데, 이 IC 작전에 특수 군인들을 수천 명을 투입해 가지고 각 도시의 음식점, 학교, 교회, 쇼핑센터, 가정집을 막론하고 막 들이닥쳐서 그 불법 체류자들, 소위 범법자들을 막 잡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 각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짧은 영상을 먼저 잠깐 보시죠. Sit up. Sit up. In December, on the West Bank, our cameras rolled a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arrested 4 men. 여러분 잘 보셨죠? 물론 이것은 불법 체류자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색출해다가 잡아가는 그런 것이지만은, 제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좀 너무 무지막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미국이 점점 더 강력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스 요원들이 심지어 쇼핑센터에서 스페인어를 썼다고, 그 히스패닉계인가 본데 스페인어를 썼다고 할머니와 그 딸과 그 딸의 그 또 어린 딸, 그 세 모녀를 잡아다가 수용소에 갖다 놓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근데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스페인 말을 사용했다고 무조건 잡아다 갔어요. 지금 워싱턴과 캘리포니아에서도 그 한국 유학생들도 많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 한인 체류자들 중에서 좀 불법 그 신분이 정확지 않은 사람들 한 15만 명이 체포되고 또 추방되고 그럴 위기 상황에 지금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여러분 관타나모 아시죠? 관타나모는 아주 악명 높은 무서운 감옥입니다. 그 형무소를 3만 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그 룸을 마련하라고, 그 방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 플로리다주에 있는 올랜도에서는 그 일요일에 예배 시간에 그 아이스 요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교회의 부목사와 그 교인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예배 드리는 도중에도 막 예외가 없이 다 잡아갔어요. 하루에 한 1,500명 이상씩 잡혀가고 있다고 막 이런 말들이 있고, 또
나가면 반드시 영어를 써라 막 이런 말도 좀 교포들 사이에 돌고 있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면할까 하는 그런 모습을 언뜻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는 이 마지막 환난과 짐승의 표의 환난은 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감의 글을 보면은 보통 환난이 닥칠 때 생각보다 상상보다 좀 경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당할 환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이 될 것이다라는 영감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네. 어떤 두려운 상황과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 앞으로 오는 환난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넉넉히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우리의 이마에 받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에 평안과 안식과 피난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트럼프가 새 정부를 시작하면서 아주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자그마치 5천억 달러를 들여서 어떤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가장 많은 돈을 들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미국 국민들의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다 라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사업인가? 여러분 먼저 영상을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Starting off with tremendous investment coming into our country at levels that nobody's really ever seen before. And announcing the formation of Stargate. So put that name down in your books in the future. A new American company that will invest $500 billion at least in AI infra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and very quickly, moving very rapidly, creating over 100,000 American jobs almost immediately. 네, 여러분 영상 다 잘 보셨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발표했습니까? 스타게이트라는 AI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500 빌리언, 5천억 달러예요. 5천억 달러의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명의 CEO를 책임자로 세웠죠.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그 대표, 제1교포죠. 이 마시아요시 손정희, 그 다음에 챗 GPT의 창설자, 그다음 샘 얼트만,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대표격인 오라클 회사의 대표인 레리 앨리슨, 이 세 사람을 책임자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표적으로 이 대표격인 이 레리 앨리슨의 그 정체와 그 사람이 한 일이 매우 놀랐습니다. 제가 후반부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레리 앨리슨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이번 AI 시스템 이 구축을 위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슈퍼 컴퓨터를 세워놓았다고 하면서 이 AI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큰 빌딩을 세웠는데 한 빌딩이 50만 스퀘어핏이나 되는 이런 큰 빌딩을 10개나 세운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세워서 20개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행정하는 이 4년 동안 트럼프의 대통령 기간 동안 각 도시마다 이 AI 프로젝트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일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레리 앨리슨이 하는 말을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AI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이 AI 시스템이 이 인공지능 산업이 여러 가지 뭐 의료 사업 또 경제 개발 뭐 여러 가지 그 면에서 그 기능이 있을 것이지만은 대표적으로 의료 체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레리 앨리슨이 말하기를 이 AI 시스템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은 personalized medicine, personalized
캔서 백신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퍼스널라이즈드가 뭡니까? 각 개인별의 각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백신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 하나하나에게 맞춰서 개별화된 인공지능 백신을 만들어서 주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AI 시스템을 통해서 각 사람의 혈액을 검사하면 그 혈액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암균이 있다. 그래서 이 암을 일으킬 텐데 그것을 검사해서 미리 알아내서 그 사람만의 암균을 죽일 수 있는 개별화된 mRNA 백신을 48시간 내에 만들어서 그것을 주사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고 트럼프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잠깐 보시죠. Is a cancer vaccine. It's very interesting. All of our cancers, cancer tumors, little fragments of those tumors float around in your blood. So you can do early cancer detection. If you can do using AI, you can do early cancer detection with a blood test. And using AI to look at the blood test, you can find the cancers that are actually seriously threatening the person. Then beyond that, once we gene sequence that cancer tumor, you can then vaccinate the person, design a vaccine for every individual person to vaccinate them against that cancer. And you can make that vaccine, that mRNA vaccine, you can make that robotically, again using AI, in about 48 hours. 네, 레리 앨리슨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각 개인을 위해서 일일이 설계된 개별화된 RNA 백신, 캔서 백신을 다 주사해서 놔가지고 어떻게 각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자, 우리 기사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뉴스X의 그 난 기사입니다. AI-powered personalized cancer vaccine in 48 hours. Trump 500 billion AI plan Stargate makes big claim. 48시간 내 AI 개인 맞춤형 암 백신. 트럼프의 5천억 달러 AI 플랜 스타게이트 큰 주장을 펼치다. 이런 제목인데 제가 기사를 읽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암의 조기 발견과 개인 맞춤형 백신을 통한 혁신적인 암 치료를 위해서 5천억 달러 규모의 AI 기반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공개했다. 최첨단 기술을 통한 의료 혁신을 가속화하여서 암 치료에 대한 혁신적인 치료가 곧 현실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 프로젝트를 맡은 오라클의 대표 CEO 레리 앨리슨은 AI 혈액 검사로 암 조기 발견을 하고 혈액 검사 결과까지 본다. 그 다음 그 암 종양의 유전자 서열을 분석하여 백신을 접종하는데 그 해당 암에 대해서 개인을 위한 개별적 백신을 설계할 수 있다. 그 mRNA 백신은 다시 AI를 사용하여 약 48시간 안에 로봇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다. 자, 여러분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한다고 지금 발표한 트럼프 새 정부의 큰 프로젝트는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더 나은 의료 체제와 또 경제와 중국에 있는 그 요즘 중국의 AI가 딥시크가 굉장히 가격도 저렴한데 기능이 뭐 뛰어나고 성능이 뛰어난다고 지금 이 딥시크가 많은 그 AI들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이 중국이 앞질러 가려고 하는 이 중국의 AI 산업을 더 앞서가기 위해서 AI 발전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것으로 암 백신을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스타게이트 이 프로젝트의 배후를 보아야 됩니다. 예. 그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대단한 그런 기능과 또 대단한 목표가 들어있는 것을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AI가 뭐 암을 발견해서 조기에 암을 다 치료해 준다니 얼마나 굿 뉴스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검사해 보니까 당신의 혈액 속에 암균이 있습니다. 이제 곧 암이 생길 것이니까 그 암을 검사해가지고 48시간 안에 당신에게 딱 맞는 RNA 백신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꼭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mRNA 백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전자 변형 백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굉장한 위험성과 그 부작용과 이런 것들이 속속히 이 뒤에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암균이 존재합니까? 네,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이 또 여러 번 그렇게 밝히기도 했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그 몸속에 암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왜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면역 체제가 건강하고 모든 그 균이나 이런 거를 대항할 수 있는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암균도 이겨서 암에 걸리지 않지만은 건강 법칙을 잘 지키지 않고 그 이뮨 시스템, 면역 시스템이 면역 체계가 아주 약한 사람은 암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그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절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AI로 보면서 혈액 검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암균이 있는 것입니다. 암균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신의 혈액 속에 암균이 있군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인 맞춤형 RNA 백신을 만들고 그것을 그 각자에게 맞게 설계된 백신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무조건 그것을 그 주사를 맞도록 백신을 맞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각 개인을 위해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맞을 수가 없어요. 딱 그 사람이 맞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균을 공격해서 없애기 위해서 만든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언제 만든다? 48시간 안에 만든다. 그래서 이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백신, 이 RNA 백신을 이 무조건 맞아야 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각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백신이라고 말하니까 더 이상하고 좀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이 특별히 mRNA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변형을 하는 좀 그런 것인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무엇을 어떻게 넣을지 여러분들은 그 백신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사실은 이런 모든 혈액 정보 또 이런 백신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에게 질병을 다 치료하게 한다. 이런 의료 체계, 의료 개혁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 국민의 미국 전 국민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보가 필요하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데이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리 앨리슨이 말하기를 이것은 전 인류에게 미치는 것이다 라고 그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영향이 미칠 것이다. 전 인류에게 미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개인의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건강 정보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될 텐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정보가 수집되는데 우리의 성별, 우리의 나이, 주소, 그 다음에 우리의 종교, 질병, 가족력, 어떤 유전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등의 이 모든 세세한 정보가 어디에 수집되는 것입니까? 정부 기관의 데이터 센터에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큰 데이터 센터. 지금 막 보니까 아주 큰 빌딩을 텍사스에 지금 짓고 있는데 그런 수많은 빌딩들이 수십 개의 빌딩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각 개인의 정보가 정부기관 데이터에 공식적으로 저장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정부에 의해서 그것이 컨트롤되고 공유되고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한 AI 시스템으로 온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감시 사회가 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이 자유로운 미국 생활, 미국 사회에 그것이 곧 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혈액, 우리의 피, 그것까지 다 그 정부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다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감시 통제 센터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포와 혈액까지 포함된 완전히 생체 인식 감시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일 아닙니까? 자, 이런 의료를 빌미로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정부에서 소유하고 컨트롤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의 감시 통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되고 이것은 바로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모든 사람을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용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뭐 이 AI 이 프로젝트가 그런 기능과 그런 것을 위해서 세워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우리 좀 더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이번 1월에도 2025년 1월에도 스위스 다보스에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여기에서 여러분 파이저 아시죠? 화이자 거대 제약 회사의 대표인 알버트 불라가 이 스타게이트 AI 프로젝트의 대표로 뽑힌 레리 앨리슨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가?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영상이 좀 길어서 제가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 화이저 대표 회장 불라가 말하기를 기존의 항암 치료는 다른 정상 세포들까지 다 죽였지만 AI를 통해서 특수 단백질, 그러니까 mRNA죠. 백신을 만들어서 직접 그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하는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이 추진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레리 앨리슨이 또 트럼프 이 새 정부에서 말하는 것과 이 알버트 불라 파이저 대표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WEF에서 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똑같은 시기에서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알버트 불라가 포스트에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 잠깐 그것을 같이 보시죠. 자, 그 포스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AI는 치료법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AI는 ADC와 같은 표적 암 치료법의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 향후 10년 이내에 이러한 혁신은 전통적인 화학 요법을 대체하여 암 치료를 혁신하고 수백만 명의 치료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런 글을 자기 포스트에서 올렸어요. 자, 여기서 이 알버트 불라가 쓰고 있는 ADC라는 것은 mRNA 단백질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시기에 이 앨리슨 레리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트럼프는 글로벌 세력과 등을 지고 미국 국수주의와 민족주의를 이 미국을 위대하게 하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정말 그렇습니까? 이 WEF에서 말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WEF나 UN이나 WHO 세계보건기구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교황권의 어젠다를 실현해주는 꼭두각시들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교황권이 세우는 어젠다를 실현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여러 가지 법들을 통과해서 이런 일들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설교들에서 함께 살펴보고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갑자기 왜 트럼프가 저도 보기에는 트럼프가 백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는 백신 옹호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가 그 선거 후보 시절에
누군가 로버트 F 케네디예요. 그 케네디가 있는 그 정치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영입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로버트 케네디는 백신을 반대하고 아주 이 백신 뒤에 숨겨진 글로벌 세력의 음모를 용감하게 파헤치고 이 백신은 잘못됐다. 이 뒤에 뭐 거대 회사와의 뭐 음모가 있다 이러면서 그것을 굉장히 외쳤어요. 근데 그 로버트 케네디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이 민주당 후보였는데 함께 이 선거 캠프에 조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 로버트 케네디를 지지하던 이 5%의 지지자들이 다 트럼프를 찍고 함께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이번에 갑자기 이 RNA 백신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이게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을까? 예. 사람들은 이 뉴스 매체들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 트럼프가 취임식을 하기 얼마 전에 그 플로리다 트럼프가 살고 있는 마라라고 자택에 누가 비밀리에 방문을 했냐면 빌 게이츠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예. 그것을 빌 게이트가 자기 포스트로 올리면서 나는 대통령을 만났다고 이렇게 영상도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매체들은 이 트럼프가 빌 게이트를 만났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대한 이유는 지금 이 트럼프의 오른팔, 트럼프의 실세가 누군지 아십니까? 수지 와일즈라는 그 비서실장입니다. 이 수지 와일즈는 굉장히 트럼프가 충동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참 제어하기가 힘든데 이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만이 이 트럼프를 잘 리드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옆에서 일론 머스크 있죠.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를 막 제안하고 막 그렇게 할 때에 그 일론 머스크까지 잘 조절할 수 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근데 이 수지 와일즈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화이저의 모든 백신과 약품들과 주사약과 이런 것들을 로비하는 로비스트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화이저와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백신 애호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쿠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든 그 빅 파마 거대 제약회사 뒤에는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시죠?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항상 알버트 뷸러나 빌 게이트나 어떤 그들이 뭐를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면 항상 그 교황과 비밀리에 만나서 기자들을 다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비밀 회동을 여러 시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 파마 뒤에는 곧 페이퍼시, 이 교황권의 세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천억이라는 굉장한 그 엄청난 달러를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인공지능 사업을 추진하려는 배후에는 좀 글로벌 세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은 바로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빅 스텝을 띄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예언이 확실히 성취되기 위해서 모든 법과 모든 시스템과 모든 단계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배후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참 심각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엄청난 행정명령서에 사인을 했어요.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파리 기후 조약에서 탈퇴를 했다고 막 환호를 하고 언론의 자유와 그다음에 말해와 집회와 뭐 이런 자유를 보장하는 행정명령서에 사인을 하니까 또 막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탈퇴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미국을 위대하게 하고 글로벌 세력을 대항할 수 있고 미국을 살릴 수 있는 구세주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깜빡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세계보건기구를 탈퇴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물론 이 WHO가 그동안 전염병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 이것을 잘 컨트롤하지 못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후원비를 우리만 내야 되는가?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에 연간 5억 달러나 지불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은 인구가 많은 중국은 겨우 3,900만 달러만 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5억을 3,900만으로 깎으려고 한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비용을 깎아주면은 내가 다시 한번 WHO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용을 깎아주면 다시 내가 이 세계보건기구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즈니스맨처럼 뭐예요? 딜을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도 트럼프가 이 세계보건기구를 탈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탈퇴하자마자 곧 1,600만 달러라는 그 거금을 어디에게 기부했는지 아십니까? 빌 게이트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트럼프가 글로벌 세력과 이 one world government 이 한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세력에 대항하는 대통령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부터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이 진정한 뒷배경, 이 마크에 있는 진정한 정체와 이 기능을 살펴보겠는데, 그러면 이 트럼프가 WEF나 UN이나 WHO와 같은 똑같은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죠. 2024년도에 이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트리티라는 이런 팬데믹 법을 아주 살짝 속여서 기만적으로 이 수정해서 통과시켰어요. 또다시 회원국들의 사인을 안 받아도 되게 거기에 내용만 싹 첨가시켰는데 어떤 내용을 첨가시켰습니까? 바로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만이 전염병을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전염병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전염병이 되고, 이것은 봉쇄해야 된다 하면 봉쇄해야 되고, 이 지역에서 이것이 일어나니까 이 지역을 문을 닫아라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기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가 스스로 군대를 파견하겠다. 아무리 그 나라의 어떤 국가의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이거 전염병 아닙니다 해도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이 우리는 어떤 단체가 우리는 팬데믹 이런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 단순한 감기입니다 해도 어떻게 해요? 아니다, 그것은 전염병이다 하면서 거기를 락다운, 봉쇄하고 그러면 꼼짝없이 WHO의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심지어 군대를 파견해서 컨트롤한다 그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기후위기도 건강위기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 WHO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겠다. 이런 무서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스타게이트라는 AI 이 인프라스트럭처, 이 인공지능 기반 이 프로젝트도 이 똑같은 WHO에서 통과시킨 법과 같은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이 미국을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대표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오라클이라는 AI 산업 회사를 세운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 오라클 회사의 대표인 레리 앨리슨이 여기에 대표격으로 있는데, 이 레리 앨리슨이 개발한 이 AI 시스템이 그대로 스타게이트 AI 시스템에도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개발하고 창안한 이 인공지능 이 시스템이 무엇인가? 얼마 전에 그 레리 앨리슨의 AI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는 영상이 몇 개월 전에 한 방송에 소개됐어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간추려서 아주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Oracle co-founder Larry Ellison predicts AI surveillance will be part of our everyday lives in the future. During a recent Oracle Q&A, Ellison said AI will soon play a major role in monitoring society through a vast network of interconnected cameras, including security systems, police body cams, and vehicle dash cams. Everyone would see it.
Your body cams will be transmitting that. The police will be on their best behavior because we're constantly recording, watching and recording everything that's going on. Citizens will be on their best behavior because we're constantly recording and reporting everything that's going on.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레리 앨리슨이 창안한 이 AI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름이 아닌 완전한 감시 통제 시스템이 아닙니까? 예? 언제 어디서나 모든 시민들을 다 지켜볼 수 있고,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어디서나 다 지켜볼 수 있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 레리 앨리슨의 AI 시스템이 그대로 트럼프의 스타게이트 AI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국이 모든 국민들의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심지어 혈액에 있는 모든 정보까지 가지고 생체 시스템의 정보까지 다 가지고 국민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레드카펫이 쫙 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의 핸드폰, 여러분이 핸드폰에 또 전화에 무슨 말을 하는가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수집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카톡, 여러분의 SNS, 이메일, 컴퓨터, 그 다음에 여러분의 뭐 헬스, 건강 카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생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신조와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지 이 모든 정보가 수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참 놀라운 surveillance, 감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UN과 WEF에서 뭐라고 규정을 했습니까? 지금 이 현 시대를 가장 위기에 몰고 우리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규정한다고 그랬어요?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오류 정보, 잘못된 정보를 전하거나 말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위험한 요소이다라고 정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다, 그 뒤에는 다 대단한 심각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황도 교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타 종교의 교리를 비판하거나 자기 종교의 신조를 강조하고 그런 진리를 전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인터넷에서 언어의 폭력이고 과격분자이고 극단자들이고 광신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유엔이 말하고 EU에서도 말하죠. misinformation. EU의 지도자 그 대표자가 나와서 특별히 그 연설을 했죠. 이 misinformation은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어젠다와 이 체제에 바른 목소리를 내고 반대를 하는 이런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신문에도 이런 뉴스에도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레리 앨리슨 포춘 기사에 난 것입니다. Larry Ellison predict rise of the modern surveillance state where citizens will be on their best behavior. 레리 앨리슨 시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행동할 현대 감시 국가의 등장을 예측하다. 이런 기사입니다. 읽겠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년은 빅 브라더스가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미래를 경고했다. 오늘날 현대 기술은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데 오라클의 창립자 레리 앨리슨은 자신의 회사가 수백만 대의 감시 카메라에서 얻은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 도움과 권한을 주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러분, 왜 여기에서 시민들이 뭐예요? 베스트 비헤이버가 되는가? 가장 최선의 행동을 하는 착한 시민들이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다 그들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는 빅 브라더스라고 다 감시하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그 소설을,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소설을 쓴 것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매체들이 레리 앨리슨이 오라클 회사를 차려가지고 AI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그 AI 산업이 바로 이런 빅 브라더스의 감시 통제 사회를 만드는 사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우는 이 AI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 컴퓨터고 네트워크가 방대해서 전 세계의 인류를 커버한다.
그래서 WHO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 세계의 모든 의료 정보와 전 세계 국민의 의료 건강 정보를 한 시스템 안에 넣고 우리가 다 컨트롤하겠다라고 그 팬데믹 법에 거기에 그렇게 들어있는데 지금 이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인 미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얼마 전에 그 한국에도 그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샘 알트만하고 그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 대표가 며칠 전에 한국을 방문했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 추진되는 것과 이 한국 사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와 언어와 말의 자유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프리덤을 주고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사인을 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우리의 자유와 언어와 말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감시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전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뒤에서 이 모든 단계들이 착착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라클 회사의 이 대표인 레리 앨리슨이 만든 이 인공지능 사업은 원래 누구의 프로젝트였는가? 미국 CIA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예? 미국 CIA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레리 앨리슨이 이것을 미국 CIA를 위해서 시작해준 이 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CIA가 색출하고 스파이 활동을 하고 감시하고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이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사의 AI인 것입니다. 자, 이 기사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Larry Ellison's Oracle started as a CI project. CI 프로젝트로 시작된 레리 앨리슨의 오라클 회사. 자, 기사 읽습니다. 오라클이 1977년 CIA 프로젝트 코드명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그리고 CIA가 오라클의 첫 번째 고객이었다. 오라클의 창립자가 현대 감시 시스템의 도구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수십억 달러를 벌지 못했을 것이다. 자, 이 레리 앨리슨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억만장자예요. 또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Larry Ellison is a billionaire today thanks to the CIA. 레리 앨리슨은 CIA 덕분에 오늘날 억만장자가 되다. 기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라클 공동 창립자 레리 앨리슨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대규모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CIA가 오라클을 출범시킨 고객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첫 번째 고객은 중앙정보국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앨리슨은 당시 최고의 컴퓨터를 위해 공동 창립자들과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이 CIA의 프로젝트가 이 바로 이 오라클 회사의 AI 프로젝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CIA에는 이 캐톨릭이 번창하는가 이런 기사가 어디에 나냐면 캐톨릭 헤럴드 뉴스에 났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 CIA는 미국 중앙정보국은 미국 정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17개 기관 중 가장 알려진 기관이다. CIA는 원래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인데 이것을 Catholic Intelligence Agency, 카톨릭 정보국, 또 Catholics in Action, 행동하는 카톨릭 이런 별명을 얻었다. 그 이유를 살펴볼 가치가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단서는 CIA의 국장을 역임한 카톨릭 신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CIA의 수장들을 담당한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캐톨릭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IA 안에는 캐톨릭이 번창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킬릭스 사건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그 스노든하고 뭐 그 어산지인가요? 그 사람이 미국의 정보 기밀들을 막 폭로해서 잡힐까봐 도망다니고 망명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폭로한 문서에 보면은 이
제가 이 기사를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미국의 모든 외교 활동과 CIA 활동은 캐톨릭 교황권에 있는 고위 전 세계 성직자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 교황권만이 가지고 있는 이 대단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정보들에 의지해서 미국 CIA들이 외교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 어산지하고 스노든이 위킬릭스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뉴욕 타임즈에도 나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간추려서 결론을 내자면은 미국에서 지금 시작하는 스타게이트 AI 산업 시스템과 미국 중앙정보부에서 쓰고 있는 이 CIA 프로젝트 이 AI 시스템과 그다음에 페이퍼시 교황권에서 구축하고 있는 전 세계 고위 성직자 네트워크와 이게 무엇이 똑같은 것입니까? 성능과 기능과 정체와 목표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그 어젠다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참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짐승의 표를 내리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색출하고 그다음에 짐승의 표를 강요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과 수단이 될 텐데 그런 모든 일들이 법적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착착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끝이 가까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2월 6일에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 참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반기독교적인 이런 편견을 가진 이런 것들을 다 종식시키겠다라고 태스크포스를 우리가 꾸린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뉴스를 여러 매체에 놨는데 특별히 캐톨릭 뉴스 에이전시 CNA의 2월 6일 뉴스에 이렇게 났어요. Trump at National Prayer Breakfast announces task force to end anti-Christian bias. 트럼프 국가 기도 아침 식사에서 반기독교 편견 종식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표하다. 자, 기사 내용을 읽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기독교 편견에 맞서 싸우기 위해 법무부에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목요일 아침 국가조찬 기도회의 연설에서 트럼프는 반기독교 편향을 근절하고 연방 정부 내의 모든 형태의 반기독교 표적화와 차별을 중단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에 따르면 본다이 법무장관과 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반기독교적 폭력과 기물 파손을 완전히 기소하고 전국적으로 기독교인과 종교 신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천지를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제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학교, 군대, 정부, 직장, 병원, 공공광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고 우리는 우리나라를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로 다시 모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자, 여러분 이 기사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거를 딱 발표한 거예요. 우린 태스크포스를 꾸리겠다. 어떤 것인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기독교적인 국가에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엔타이 크리스천, 그것이 누굽니까? 물론 미국에서 지금 세우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요일 휴업령 아닙니까? 일요일을 거룩한 예배일로, 지구의 휴식의 날로, 이 일요일 휴업령에는 모두가 다 지금 찬성할 수가 있어요. WEF도 경제를 위해서 쉬어야 된다.
그다음에 교황도 어떻게 해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 미국도 미국의 moral 도덕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일요일에 휴업하고 일요일을 거룩한 예배의 날로 하자는 데는 모든 세력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요일 협령을 발표할 때 여기에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그 말입니다. 이거 참 두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We will move heaven and earth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우리가 다 움직일 것이다. 천지를 개벽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두려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정부에서 직장에서 병원에서 공공광장에서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다 척결하겠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선포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완전히 없애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부가 종교를 컨트롤하는 거. 그다음에 미국이 용처럼 얘기하는 바로 그 시점에 물론 여러 가지들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딱 그 어나운스먼트를 그 발표를 이번 2월 6일에 한 것입니다. 자, 다른 기사 제목만 읽습니다. Trump to create religion's office in White House, target anti-Christian bias. 트럼프 백악관의 종교 사무소 설립, 반기독교 편향 표적으로 삼다. 자, 여러분, 백악관 내에 무엇을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까? 트럼프가 religious office, 종교 사무실을 세우겠다. 아니, 백악관 안에 왜 종교 사무실을 세웁니까? 거기 정치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교 사무실을 세우겠다. 무엇하기 위해서? 타겟, 타겟으로 목표로 삼기 위해서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척결하고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타겟으로 목표로 삼기 위해서 종교 사무실을 백악관에 설치한다라고 꽝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2월 5일, 2월 6일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자, 대쟁투 59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의 도덕적 재질을 깨트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완고와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끝이 가깝습니다. 이 두려운 때에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쓸 것입니까? 지금 법적으로나 정세적으로 보나 시스템적으로 보나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가 시행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마련된 것을 보는데 이 두려운 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서실 것입니까? 자, 이사야 26장 20절에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시편 27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밀실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밀실의 경험, 이 비밀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secret chamber, 비밀의 방, 주님과 함께 성소의 장막에 지성소 안에 거하는 경험입니다. 바로 우리는 지성소의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안식처를 찾아야 됩니다. 이 지성소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승리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해서 지성소 법궤 영광의 쇠키나 앞에 서서도 죽지 않을 거룩한 성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것이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받아야 이 환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굳센 신앙을 준비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처와 피난처를 찾으시고 밀실의 경험을 하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점점 가까이 성취되고 모든 마지막 예언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나서 주님 안에서 피난처와 안식처를 찾고
정말 마지막 환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을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늦은비 성령의 갑옷을 입음으로써 그 환난을 넉넉히 통과하고 승리하여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날에 넉넉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